멋지게 똑부러지게 저 강의를 듣고 내가 애터미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귀 쫑긋하고 마음도 많이 열고 귀도 열고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남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경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무지무지 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우리 신정인 총장님 산하에 제가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초대 강사로 오게 됐는데, 내가 또 왜 한다 그랬지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홍소연 본부장님 또 똑소리 나잖아요. 이런 분들 그 그룹에 제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고요.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늘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 여 총장님 산하에 젊은 리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베이비 세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저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더들 힘들 내셔서 이 애톰이라는 도구 꽉 잡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떠세요? 웃자다가 이렇게 다단계판에 다들 들어오셨는데, 예, 우리 신정인 총장님도 이걸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보 듣고 단박에, 와, 이거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들어오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은 아주 특수한 사람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한 3년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 네트워크하고는 다르다.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런 도구가 확실해. 이런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 애터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 8년이 지났고요.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공부도 잘 될 거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강의가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은 그룹이라서, 솔직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 스타일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인생 스토리와, 그리고 애터미 진행하고 있는 이 진행형인 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이내로 어쨌든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리더가 됩시다요. 리더. 애터미는요, 리더가 돼야지 돈을 많이 줘요. 쫄병들한테는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미 판매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남과 애터미의 5막 인생 스토리. 1막 25세, 2막 40세, 3막 57세, 4막 62세, 5막 70세.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알콩달콩 이쁘게 잘 살았답니다. 이막 한 15년 살았더니 남편이 아파요. 그래서 경추의 척수 종양 진단받고 수술받고 사지 마비 상태가 되면서 저는 가장이 됐습니다. 남편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보험도 하고 카드도 해봤고 광고 영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3, 4세 때쯤 됐을 때 애톰이라는 도구가 왔지만 밀어냈어요. 다단계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선입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밀어냈는데 제2의 스폰서가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좀 둔해요. 그래서 막 네, 여기 호작질 하지 마세요. 네. 제품을 써서 금방,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냥 아무거나 쓰고 바르고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만에 뭔가 경제적으로 탄탄한 거를 만들어낸 걸 봤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어때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저는 마지막 직업이라고 선택을 하고 집중 몰입을 했더니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고요. 4년 만에 본부장을 갖고 아직까지 본부장입니다. 네. 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품이 정말 좋은데 저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도 욕먹지 않겠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어요. 나만 쓰면 된대요. 열심히 쓰래요. 그리고 나같이 쓸 사람들만 모집하면 된대요. 오케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의 인맥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같이 한대요. 그래서 스폰서가 가입을 시키든 내가 가입을 시키든 파트너가 가입을 시키든 내 밑에서 들어오는 모든 매출 포인트를 나한테 준답니다. 와, 그러면 이거 비전 있는 거 맞네. 그렇게 해서 저는 결단을 탁 내리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깜깜한 동굴이었어요. 진짜 바늘구멍 같은 한 줄기 빛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케어하면서 아이들한테 부담스러운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교 때 전부 다 서울로 다 보내고 저는 제가 남편을 케어하면서 어떻게 우리 노후를 살아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다면 미련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시설로 들어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애터미? 와, 이게 꿈이 생겼어. 이 캄캄한 동굴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와, 됐다. 내가 남편도 내가 케어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꿈이 생기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마지막 직업으로 선택하고 현장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현장 뛸 때요. 제가 우리 집에 4시만 되면 우리 간병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가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남편 휠체어 태우고 나왔죠. 나와서 남편 차에 실어놓고 다니고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제품 전달하고 어디 무슨 미팅이나 세미나나 우리 신랑 꼭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자꾸 선택을 해서 24시간 간병인을 쓰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터미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1,00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나도 저 월 1,000만 원 고지에 무조건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뛰었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미래에 가서 살으라고. 저는 3년 뒤엔 월 1,000만 원 고지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고지에 가서 사니까 내 행동이 다르죠. 월 1,000만 원을 받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에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200만 원 정도밖에 행동이 안 나와요. 1차 목표는 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인 월 3,000만 원 고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애터미는요, 완벽하게 알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강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1박 2일은 진짜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방법은 있어요. 누구라도 다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예, 우리 간병사 아줌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1박 2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1박은 못하고
11시까지는 집에 도착할게요. 그러면 경주에서 세미나 끝나고 룸미팅 끝나고 부랴부랴 집으로 와요. 와서 남편 케어를 하고 새벽같이 그 아주머니 오시라고 하고 저는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던 거. 이게 애터미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했어요. 제가 월 1,000만 원에 가는데 아니 조금 더러우면 어때? 조금 치사하면 어때? 조금 기분 나쁘면 어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기분 나빠서 멈추면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너는 될 줄 알았어라는 이야기를 듣죠. 자식들한테도 우리 엄마 존경해요 소리를 듣죠. 그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고요. 재미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희망이 보이니까. 나는 1,000만 원이 끝이 아니야. 1억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은가요? 1억까지 다 갈 거잖아요, 우리. 그쵸? 예.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뒤에 조금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애텀이라는 도구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가다가 주저앉아요. 못해요. 저는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나 이경남이라는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뭘 봐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담동 사모님 같다고, 부잣집 사모님 같다고. 그렇죠? 네. 어차피 인생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내 지금 상태는 어렵지만, 진짜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도구가 없었어. 근데 애텀이라는 도구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사막 62세입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애터미는 지금 현재 저는 진행 중인데요. 팬데믹 상태로 비대면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펜듈럼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딴 곳으로 가고 또 코인으로 가고 또 뭐를 하면 돈을 금방 준단다 하는 곳으로 가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어지간히 금맥이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준비된 자들, 이 사람들 붙잡고 나는 가면 돼.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정상에 분명히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애터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잘 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잘 되십니까? 좋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말고 발 들으세요. 잘 안 되시는 분 발 들으세요. 그죠? 참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될 수밖에 없는 건 애텀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안 될까요?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애텀이 전 제품 안 써요. 스스로 애텀이 전 제품 사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소비자가 없더라. 내가 요번에 스노우 제품도 나왔는 걸 먼저 쓰고 감동받고 미쳐야지 이 제품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 파트너들 그냥 저녁마다 그거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문이 그냥 막 폭주를 합니다. 내가 전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받아야 소비자가 있는데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사업은 한대요. 근데 화장품을 쓰는데 애터미게 아니야. 사장님 그거 애터미가 아니네요? 그랬더니 아직 사는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이 안 되죠. 소비자가 없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 애터미 전 제품을 써라. 그 다음에 스스로 현장 나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더라. 망하는 지름길. 그죠? 애텀이라는 이 일은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줄만 세워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나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더라. 망하는 지름길.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에 불참하더라. 센터 교육에 불참하더라. 그리고 들어오긴 어거지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화면을 안 키더라. 그 사람의 상태는 내가 몰라. 들어 누워서 이거 듣다가 그냥 자버려. 예,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오라는 거야. 안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안돼요. 뭘 다 알아? 다 알면 잘해야지. 그럼 그분한테 스피치 시켜. 못해. 강의 시켜. 안 돼.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안 보고 애터미를 1시간 이상 말해낼 수 있어야지 그게 다 아는 거예요. 아직 저도 다 몰라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스피드를 내지 않아요. 그 지쳐서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는 사람들의 특징. 포인트가 이쪽이 30만이야. 이쪽이 28만이야. 2만 점 맞춰 먹으세요. 그것도 안 맞춰 먹어. 살 게 없대. 그래서 자기는 천천히 간대. 그래서 이쪽이 300만이 뜰 때까지 28만이야.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맞아요? 아니죠? 예.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내 밑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직급을 더 빨리 가네? 그러니까 내 밑에 여기에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 나오지를 않죠. 내가 천천히 가는데. 내가 요거 30만 대 28만도 못 맞춰 먹는데 내 밑에 내 파트너들은 나보다 더 수당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땡겨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맞아요. 그 사람이 여기 불참한 이유 맞아요. 분명히 맞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직장이고 직업이라면 직장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뻔질나게 결근하고 좀 늦게 가고 이러면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좋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리죠. 잘립니다. 예. 그래서 이유나 변명되지 마세요. 애터미가 1순위라 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제대로 내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리고 스스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파는 사람들이에요. 팔려나가면 기분 되게 좋아요. 안 팔려나가고 거절당하고 그러면은 폐업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운돼서 우울해요.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전화가 들어와. 뭐 좀 갖다 달래. 뭐 좀 주문해 달래. 그러니까 또 기분이 없대. 이런 사람은 절대 사업 진행 안 돼. 이게 우리가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유통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로부터 유통이라면 매출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매출이 많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인맥 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까요? 절대로 부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에서는 정보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 소비자 군단을 만들고 이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를 찾아내고 그 사업자 밑에서 또 사업자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제품만 팔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더라. 이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탓이 많고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본인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제 파트너가 한번 저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센터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겠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부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나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그럼 하지 마.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자기는 선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얘기나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얘기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그게 부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게 자꾸 찌그럭찌그럭해져요. 재심압력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찌그럭찌그럭하면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는 어저께 우리 그 굿모닝 조회 때 김경일 교수님이 단내림 효과라는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200만 원의 닻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늘 찌그럭찌그럭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예,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억의 닻을 내렸다면 어떨까요?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1억의 그 미래에 가서 살면 돼요. 1억의 미래에 가서 살면서 1억을 벌어야지가 아닙니다. 1억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1억이 들어오면 이 1억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걸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미래에 사는 거예요. 1억을 벌어야지 하면 현실에 사는 거야. 못 벌어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 벌어. 근데 1억을 쓰는 거를 여러분이 미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단내림 효과입니다. 이렇게 1억의 닻을 내린 사람들은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1억 받는데 무슨 부정이 있어요. 다 아름답죠. 다 이쁘죠. 다 행복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게 없는데 200에다가 갖다 닻을 내리지 말아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더라. 스스로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생각이 분산된다는 거고 이 비즈니스를 아주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투잡하고 쓰리잡 하시는 분들. 나는 여기에서 많이 팔거든요 이래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 옷가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사람들만 해도 어딘데요 이래요. 판매사고 팀장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각이 분산되죠. 옷도 팔아야 되고 머리도 해줘야 되고 애터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터미에 집중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초집중하고 초몰입해야 돼요. 이 집중과 몰입도요. 10배 이상의 여러분이 지금 2배로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그 2배의 10배로 하세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요 뒤에 제가 또 안내해 드릴 건데요. 10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2배, 3배의 법칙으로 2배, 3배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하고 몰입을 초집중, 초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10배의 법칙 안에서 10배 이상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 집중 몰입한다고 전업으로 뛴 사람이에요. 왜 전업으로 뛰었게요?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가지고 2가지 이상을 못해요. 그래서 1가지밖에는 내가 못해.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려니까 내가 전업으로 뛰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각 분산시키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파트너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요. 계보를 딱 그렸어요. 그려서 나는 나만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내 밑에 판매사들이 이렇게 딱 2명이 나오니까 내가 뭐가 돼요? 팀장이 되죠? 팀장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점수를 먼저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되죠? 나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판매사들입니다. 판매사들은 나만 생각해요. 점수, 포인트도 내 위주로 봅니다. 내 위주로. 그런데 팀장은 내 위주로 점수 보면 안 돼요. 팀장인데 자기 위주로 점수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늘 날짜로 점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오바돼가 넘쳤다고 오늘 넣지 말래. 이 사람은 오늘 넣어야지 계산이 맞아서 판매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팀장은 나를 중심으로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 중심으로 점수를 봐서 오바되고 흘러 넘쳐서
후레쉬 아웃이 되는 게 많다 할지라도 내 파트너들 위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나 위주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수동적인 밑에 파트너고, 너라는 사람 위주로 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내 점수 위주로 맞추고. 이거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1억을 벌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는다. 스폰서가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도전하지 말라면 도전하지 않는다. 이건 리더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에 가면 현상 유지 함정에 빠져요. 팀장이면 팀장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파트너들을, 판매사를 더 육성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팀장을 가니까 판매사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팀장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팀장이면 팀장 유지는 못해도 판매사를 한 명 더 육성시키는 게 내 도전이다. 그러면 한 명 더 육성시키는 게 그 도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현상 유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자꾸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된다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고, 여기에서 앞에 스스로라는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애터미는 1인 자영기업이에요. 자영사업이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독립된 자영사업자들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 그래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망할 거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하고 전 제품 사용하고 행동하고 시스템 적극 참여하고 스피드 내고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하지 않는 걸 하면 돼요. 그죠? 그것도 누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 하면 그거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럼 리더란, 이제 리더란 한 발 앞서서, 최소한도 한 발이에요. 2발, 3발 앞서서 먼저 준비하고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어디서라도 정보를 빨리 가지고 와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공급하려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속리산 뉴스타운 애터미가 매입했다는 그 소식 들으셨죠? 그거를 한 발 빠르게 우리 리더들이 파트너들한테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주고 신제품 나오는 정보,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도 자꾸 주는 거죠.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 사장님들은 전부 다 리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쩔병하지 마세요. 리더를 해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자, VOD 강의 내용 100번 이상 반복 청취하면서 강의 준비해라. 성공의 8단계 100번 넘게 들어야지 내가 그 내용을 소화를 하고 내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 100번 이상 들으세요. 인생 시나리오 100번 이상 들으세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100번 이상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내가 말해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해요. 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만의 노하우를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 이 나만의 노하우라는 거는요. 자꾸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들이 내가 겪었던 이런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빠르게 직급에 갈 수 있을까? 애터미는 1인 기업이고 1인 사업인데요. 솔직히 애터미 사업은요. 직급을 가는 게 사업이에요. 여러분. 판매사도 가고 팀장도 가고 우리가 국장도 가고 직급을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직급을 빨리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뒤에 또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의 원칙 안에서 자신의 사업 방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사업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의 원칙이라는 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회사의 원칙 안에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이러한 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꼴 저꼴 별꼴을 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싸우는 스폰서도 많거든요. 왜 싸워요? 내 파트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 파트너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릴 건데
그 파트너가 내 자식보다 더 나한테 효도를 하는데 왜 싸웁니까? 그 파트너들 하는 얘기 들어주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세월 지나면 알게 돼요. 그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꼴 저꼴 별꼴 별의 별꼴까지 다 보면 돼요. 나 1억 받을 사람인데 그까짓 거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다 견딜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요. 조금 손해볼 생각하고 파트너 품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예. 밥값도 내가 우선 내고요. 내 파트너도 나보다 그래도 좀 덜 벌어.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파트너들도 아유 우리 스폰서님도 얼마 벌지 못하는데 계속 밥값 내네. 아 내가 미안해서 내가 한번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파트너들이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조금 품고 조금 겸손하고 그다음에 손해보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자가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성장하려면 리더가 되라. 리더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러분 청사진 다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가서 살고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신정임 총장님이 저한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1억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1억을 어떻게 쓸 것도 우리가 고민했어요. 그러면 1억의 고지에 나랑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려보세요. 그죠?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리더는 생각쟁이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내면서 제가 나는 한 70살 되면 이제 은퇴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들이 안 돼요 본부장님 그 아이디어 계속 더 내야 되니까 더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세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재밌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파트너 나왔죠? 여러분의 이 파트너가 여러분과 끝까지 갈 거라고 믿지 마세요. 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셔야 돼? 이 파트너 여러분의 드라이빙 뎁스 밑으로 계속 파내려 가세요. 파내려 가세요. 가다 보면 이 사람은요. 밑에 이런 파트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나는 들어갈까 봐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 절대로 안 들어가. 그쵸? 밑으로 파내려 가세요. 파내려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았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밑에 여기에서 너무 잘하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는 지금 제 좌측과 우측에 헤드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래 가려면 가라. 할 사람만 한다. 그래서 여 밑에 이 사람 좌우 다 봐줘요. 다 봐줍니다. 어차피 내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상황을 예측해야 된다. 예측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측하는 힘이 크면 여러분 사업 굉장히 쉽게 좀 이렇게 좀 순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파이브 팩터라는 책을 또 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5수만 앞서서 생각하래요. 5수만. 우리가 체스를 두는데 체스 챔피언들이요. 15수를 앞서서 생각한대요. 15수를. 그러니까 체스를 둘 때 저 상대방이 이렇게 둔다면 나는 이렇게 방어를 할 거고 이렇게 둔다면 나는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15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챔피언이래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한테 5수만 앞서서 생각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예측하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저럴 경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행복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AB 교육을 받았고 그런 AB 교육에서 이 사람이 끝낼 수도 있고 R 교육까지 RCC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AB 교육으로 끝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RCC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까? 그것까지 5수 앞을 내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대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하고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대안까지 이 사람이 이래서 못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도록 만드는 대안 아니면 끝까지 못하겠다고 우기면 그러면 그 사람 제껴버리고 나는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게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미 판매사인데요. 시계가 10시 5분. 세미 판매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리더가 되자.
예. 세미 판매사를 무작정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요런 걸 요렇게 하면은 가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월 하반기가 완전히 대전환점이에요. 우리 이제 직급자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총장님 산하도 지금 세미 엄청 많이 준비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투 태세가 다 돼 있죠? 전투하고 있죠? 예, 세미 판매사. 그러면 이 세미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는 초기 3개월 밑작업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세미 판매사가 돼야 돼요. 판매사를 찍었고 그리고 팀장을 찍었는데도 판매사 유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먼저 세미를 오토로 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세미를 오토로 가는데 10배로 집중해서 세미 판매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세미 되고요. 내 밑에 또 세미 만들고요. 내 밑에 또 세미 만들고요. 내 밑에 또 세미 만들면 이 밑으로 세미들이 쫙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세미, 그대로 복제시켜서 또 세미, 또 세미, 세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10배로 집중하자는 겁니다. 요게 세미 판매사가 이렇게 되려면 10배 집중하셔서 이제 기초작업 다지시는 거예요. 기초작업을 30명, 30명. 내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좌측과 우측에 내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도 30명, 30명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확보가 안 되면 내 사람이 없으면 콜드 컨택이라도 나가셔서 무조건 30명, 30명 한 달 이내에 만드세요. 우리가 10배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느슨하게 1년 만에 30명, 30명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저 1억까지 가기 어려워. 그죠? 한 달 이내에 30명, 30명 만드세요.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소비자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해서. 소비자, 애용자, 오토 소비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를 하고 AB 코스에 초대했는 사람을 R 코스까지 수료한 사람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실무 교육을 1대1로 집중 교육을 시켜요. 저희 그룹에서는 8단계 교육을 시킵니다. 8주 동안. 그리고 나서 세미 판매사에 도전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세미 판매사가 되려면 여러분의 계보도에 10배로 집중해라. 10배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회원 소비자, 애용자, 오토 소비자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사업을 하셔서 판매사인데 내가 판매사를 오토로 유지를 못해. 그러면 세미를 오토로 유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좌우 계보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100대, 200대 내려간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30명, 30명만 추려내세요. 추려내셔서 요 사람은 회원, 요 사람은 소비자, 요 사람은 애용자, 요 사람은 오토 소비자. 구분을 짓는데 회원이라고 하면은 땅 포인트입니다. 가입만 한 사람이에요. 가입만 하고 제품 하나도 안 쓴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그 사람이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요. 쓰기는 쓰는데 단순하게 써. 5가지 미만. 쓰던 것만 써. 요 사람은 소비자. 그리고 애용자는 10개 이상은 쓰는데 자기 스스로 물건을 안 써요. 주문을 하고 주문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갖다 달라 그래. 그런 사람을 애용자. 제품은 잘 써요. 감동도 느껴요. 소개도 잘해줘요. 근데 자기가 안 해. 그런 사람을 애용자로 구분을 하고 오토 소비자는 자기가 스스로 물건도 쓰고 포인트도 알고 맞춰먹을 줄도 알고 회원 가입도 할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한두 가지만 있어도 오토 소비자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애용자나 오토 소비자 요 안에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보도 안에 보통 보면 요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회원 아니면 소비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다가. 그래놓고 1년 지나고 나면 산 불나죠? 알게지죠? 그리고 딴 데 가고 그리고 딴 데 3명 데리고 오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관리를 해서 한 명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애용자나 오토 소비자 단계까지 올라간 이 사람들한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요게 10배의 법칙이라고 한 이 그랜트 카드원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흑수저였고 개인 파산자였고 마약 중독,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 10배를 노력을 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빠르게 성공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요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등급을 매기자고요. 여러분들 어디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멤버십 등록돼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날 보고 VIP 등급이래. 그러면서 요번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쓰면 뭐 3만 원을 뭘 주겠대. 이런 식으로 저한테 프로모션을 걸어요. 혜택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들한테만 알린 거야. 딴 데는 절대 안 알렸어. 요 팀한테만 알려드려요. 자, 회원은 실버 등급이에요. 회원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나도 VIP 등급, 골드 등급인지 몰랐어. 근데 지들이 정했어. 그래놓고 나한테 혜택을 준대.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그 혜택 준다고 할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러 가. 근데 그쪽에는 가면 어때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줘도 그걸 쓰기 위해서 또 100만 원, 200만 원 써야 되잖아. 그쵸?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5가지 미만을 쓰는데 이분은 골드 등급을 주자고요. 그러면 소비자들 기분 좋아해요. 골드 등급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애용자는 VIP 등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소비자는 VVIP 등급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좌우에 있는 요 사람들을요.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실버 등급, 그 옆에 회원 이렇게 적으셔서 요 사람은 실버, 요 사람은 골드, 요 사람은 VIP 추려내세요. 추려내셔서 실버 등급을 쫙 적으시고요. 골드 등급을 쫙 적으시고 VIP 등급을 쫙 적으세요. 이렇게 적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실버 등급한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동안 나는 실버 등급만 관리할래? 그러면 다 못 만나잖아요. 멘트를 적으세요. 아, 고객님은 실버 등급이십니다. 요번 우리 5월 달에 우리 감사축제로 어버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요걸 사시면 요렇게 혜택이 또 있습니다. 하면서 이 실버 등급한테는 우리 미용 티슈 하나라도 우리 센터에서는 요게 추가로 프로모션이 더 나가는데 요번에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실버 등급한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요. 그리고 스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골드 등급 이제 하는 거야. 그 골드 등급한테는 5가지 미만을 쓰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애터미에서 프로모션 건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거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아, 고객님은 골드 등급이신데요. 요번 5월 달에 우리 프로모션이 이런 게 있고요. 골드 등급한테만 드리는 혜택이 있거든요. 요거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가지 중에서 1가지만 사셔도 우리 그 센터에서 요런 프로모션 한 10,000원짜리 하나만 드려도 돼요. 그래서 요런 프로모션이 추가로 더 나갑니다. 이러면서 소비자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VIP 등급한테는 고객님은 애터미의 VIP 등급인데요. 우리 5월 달에 이런 감사 축제가 있는데 요거 플러스 30만 원 이상의 제품을 쓰시면 고객님한테는 3만 원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인증번호가 나갑니다. 그 3만 원 끊어줘도 되죠. 그죠? 그 3만 원 끊어줬더니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애터미몰이나 아자몰에 3만 원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비자들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 세미 판매사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미 판매사 150만 대 150만을 가는데 내가 혼자 제대로 된 소비자가 없이 애용자나 오토 소비자가 좀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어야지 내가 세미 판매사를 가는 것도 쉬운데 지금 회원과 소비자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집어넣으면서 가야 돼. 그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용자, 오토 소비자를 열심히 3개월 밑작업하라는 게 그겁니다. 3개월 동안 회원 후속 관리, 실버 등급, 골드 등급, VIP, VVIP 등급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후속 관리를 3개월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이 3개월 지나면 이 세미 판매사를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미를 갔어요. 그래서 150대 150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이제 또 150대 150이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미를 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미를 가요. 요걸 3개월로 저는 잘라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3개월 만에 갔으니까 요분이 3개월 만에 가고 요분이 3개월. 1년 만에 팀장 가는 그림이에요. 1년 만에. 팀장을 가도 아주 탄탄한 팀장을 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세미를 가는데 소비자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세미를 갔을 때 내 밑에 파트너한테 제대로 하면서 세미를 갈 수 있는 복제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애터미를 선택하신 여러분, 세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좋고요. 자, 필수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네,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시지 말고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충고 절대로 듣지 마세요. 내가 10년 전에 그거 알았거든, 해봤거든 이래요. 그 사람들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야.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성공자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스폰서님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따라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르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 자기가 약해요. 자기가 약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그거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빚졌대. 그래서 안 돼가 포기했대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 나약한 마음에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사람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쉽게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확신과 결단과 확고한 생각과 태도가 돼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1억 원의 그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마시고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스폰서 말 들으셔야 돼. 스폰서가 이렇게 하자. 그 스폰서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스폰서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스폰서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고 어느 시스템이든지 있는 그 스폰서, 항상 태도를 갖추고 자세를 갖춰서 정말 원칙 안에서 제대로 하는 그 스폰서의 말에 예스 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여기에도 들어오지 않고 나름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예스 따라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스폰서도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말에 예스 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위에 있다고 스폰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여러분의 닻을 1억 원에 내릴 것인지 여러분의 닻을 200만 원에 내릴 것인지 분명하게 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때가 제일 힘드냐면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소비자 구축하고 여러분과 같이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가 힘든데 판매사는 힘들었는데 이제 세미가 나오니까 세미는 쉽죠. 여러분 혼자서도 팔면서도 갈 수 있는 게 세미야.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단계 위로 자꾸 올라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미를 오토로 간다고 여기 안주하지 말라고요. 이 계단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놀고 있는데 편안해. 근데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내가 세미를 육성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 내가 조금 밑으로 후원도 하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어. 그럼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버티시면서 여러분의 노하우 자꾸 만들어내세요. 그죠? 자, 1년만 시스템에 집중하고 몰입하자. 1년 동안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 우리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이거는 꼭 들으세요 하는 그 시스템에는 무조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는 참석하겠다. 그걸 자기 자신과 한번 약속해 보세요. 그렇게 약속하셔서 집중하고 몰입하시면 1년 후에 여러분의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1년 동안 우리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하라는, 들으라는, 가라는 그 시스템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그 대신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나는 분명히 금년 안에 내 직급보다 한 단계 위, 많게는 2단계 위까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한테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산 씌우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요 사람이 사업을 진행을 해. 근데 요 사람이 자기가 가입시켜놓은 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요. 탐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우의 스폰서가 요 사람한테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미팅을 했어. 미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는 길이 있어서 요 분이 요 사람한테 들렸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들렸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우산 씌우기를 확 해버려. 그러면 요 그룹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요, 스폰서와 함께 하면서 스폰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산 씌우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요,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돈만 버는 그런 애터미 사업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예, 아주 멋지고 고상하고 신사숙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인격도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니까 인격도 바뀌어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요. 진짜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진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요 10배의 법칙, 요거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시고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4막까지 얘기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했어요. 이제 5막입니다. 네. 저는 70세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예, 하긴 합니다. 끝까지. 멋진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는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정상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예, 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